자, 행렬의 뜻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으로 18번째 단원이고요. 기본 정석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행렬이라는 것은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고전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똑같은 매트릭스예요. 거기서 말하는 뜻과 정확히 같진 않지만 뭐 여하튼 간에 이 행렬이라는 것은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보면 1, 2, 5, 3, 7, 7, 6, 9 그리고 1, 4, 7, 2 12개의 수가 직사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게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각각의 가로줄을 우리는 행렬의 행이라고 부를 거고 각각의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행열이에요. 그쵸? 두음 법칙 때문에 렬이 열로 바뀐 것 뿐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정석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면은 이건 징커즈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일 거고 이것이 예습 강의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부탁은 뭐냐면 정석을 공부할 때는 모든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글. 정석이 글이 좀 많죠. 뭐 이를테면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막 시작하고요. 근데 그 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직접 풀어볼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넘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풀어보고 모든 글을 다 읽고 이해해라. 자, 여기서 모든 문제라는 것은 정석의 문제가 4종류야. 보기 문제, 가장 쉬운 형태, 기본 개념 확인하는 문제죠. 그리고 기본 문제라고 불러요. 기본 문제는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고요. 유제는 그것의 유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서로는 개념만 공부하고 문제적으로 문제를 따로 한다.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책을 쓰는 저자는 그 책 안에 많은 의도를 숨겨놓습니다. 그 의도라는 건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가능하면 다 담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앞에 있는 개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 문제 유제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습 문제의 문제 하나에도 저자의 의도가 다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싹 다 풀지 않으면 이 책에서 요구하는 저자의 의도를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완전 학습을 해라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콜이 아니라 골인데, 자, 모든 글을 읽고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서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학원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직접 풀어봤으면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서술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클리닉 시간에 불시의 시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험의 구조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석에 있는 문제를 한번 서술형으로 풀어봐라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면 되고, 여기서 논리적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앞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습 강의니까 가볍게 보고 오면 된다 이런 생각 버리고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 들어야 되는 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빨리빨리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는 빨리빨리 넘기더라도 적어도 책은 꼼꼼히 다 읽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행렬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석이라는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는 뭐냐면 항상 그 단원을 시작할 때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라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표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엑셀 같은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다루게 될 텐데 표를 가지고 뭔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는 뭐냐면 갑과 을이라는 두 명의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이렇게 정리한 표예요. 그쵸? 그럼 이 표들은 다 직사각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 표에서 이 국어, 수학, 영어라든가 과목명,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 요것들은 제외하고 요 숫자로 된 아이들만 그대로 꺼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표의 내용에서 숫자 파트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괄호로 묶은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수나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괄호 안에 직사각형 꼴로 배열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행렬 안에 있는 숫자들 있죠? 80, 85, 90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이 행렬의 성분 또는 원소라고 부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 괄호를 친다 그랬는데 이 괄호가 반드시 필수인 건 아닙니다. 원래는 괄호가 없어도 행렬이에요. 근데 이 괄호를 묶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직사각형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A, B, C라는 직사각형 배열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하나의 행렬과 뒤에 있는 하나의 행렬을 나타내고 싶은 건데 그냥 괄호를 안 치면 어떻게 돼?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를 쳤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괄호가 원래는 필수가 아닌데 보통 고등학교에서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수나 수를 나타내는 문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수입니다. 예. 문자로 쓰는 건 뭐야? 수를 대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행렬에는 항상 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자도 결국 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 전체를 행렬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국어와 수학 점수, 갑과 을의 국어 수학 점수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80, 85, 83, 73 이런 행렬로 만들 수 있고요. 나는 그냥 을의 성적만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83, 73, 81 요것도 하나의 행렬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행렬이 뭔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행렬의 조금 구체적인 어떤 요소들에서 알아볼 겁니다. 하나의 행렬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런 행렬에서 행렬의 이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세로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이 행렬이라는 이름에서요. 앞에 있는 행이라는 것이 가로줄을 의미하고요. 뒤에는 렬이 세로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선 렬이고 여기선 열인 이유는 두음 법칙 아시죠? 두음 법칙. 원래는 렬인데 이게 첫자로 올 땐 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렬은 행이 두 개가 있고 요것이 1행, 요것이 2행, 열이 세 개가 있고 1열, 2열, 3열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행렬이라는 것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매번 이게 행이 몇 개이고 열이 몇 개이다라는 걸 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간단히 쓸 거냐면 위에처럼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로 된 행렬을 어떻게 부를 거냐? 행의 개수를 앞에, 열의 개수를 뒤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m개의 행과 n개의 열이 있으면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 있는 m이 이 행렬의 행의 개수고 뒤에 있는 n이 이 행렬의 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mn이 달라짐에 따라서 행렬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 행렬의 모양을 우리가 행렬의 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쓰진 않을 겁니다. m과 n,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모두 같을 때 두 개의 행렬은 꼴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어떤 행렬을 보게 되냐면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행과 열이 같으니까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n 곱하기 n 행렬을 우리는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사각형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n을 이 행렬의 차수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야. 자, 그럼 오른쪽 볼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행렬은 행이 두 개고 열이 두 개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 2차 정사각 행렬이 되는 거고요. 얘는 행이 세 개고 열이 세 개니까 3차 정사각 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특히 1 곱하기 1 행렬. 그러니까 행과 열이 한 개니까 그냥 하나의 숫자에다 괄호 치운 거죠. 이러한 행렬은 괄호를 생략하고 그냥 A로 쓰기로 한대요. 이와 같이 하면 실수를 행렬의 특수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행렬의 괄호라는 게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 쓴 거라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이 한 개의 성분을 가진 행렬, 그냥 1 곱하기 1 행렬은 괄호를 생략하고 A로 많이 씁니다. 즉 그냥 하나의 실수로 본다는 얘기죠. 자,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행렬 배우고 있지만 뭐 3차 정사각 행렬이나 2 곱하기 3 행렬이죠. 이런 거 별로 다룰 일 없습니다. 우리가 다룰 대부분의 행렬은 뭐냐면 요
2차 정사각 행렬이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행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행렬이 뭔지 그리고 행렬의 꼴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보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행렬의 꼴을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행렬의 꼴을 물어봤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행렬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그러니까 어떤 직사각형 모양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의 꼴에 대한 답은 항상 몇 곱하기 몇 행렬로 답해야 하고요. 앞에 있는 m은 행의 개수, 뒤에 있는 n은 열의 개수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로줄이 행이라 그랬죠. 행은 2, 3 두 개 있고요. 열은 한 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 행렬. 행은 한 개가 있고 열은 4개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곱하기 4 행렬이 될 거고요. 행이 2개, 열이 2개니까 2 곱하기 2 행렬. 그리고 가로줄, 행이 3개, 열이 2개니까 3 곱하기 2 행렬. 자, 비슷하게 얘는 행이 2개고 열이 3개니까 2 곱하기 3 행렬. 얘는 3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렀고 그 행과 열의 개수를 차수. 그래서 얘는 2차 정사각 행렬, 얘는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행렬의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흔히 행렬은 대문자 A, B, C를 써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성분들은 소문자 A, B, C를 써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하나 행렬을 내가 썼습니다. 2, 3, 1, 4라고 행렬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이 2개고 열이 2개인 2차 정사각 행렬, 즉 2 곱하기 2 행렬인 하나의 행렬이죠. 그죠? 그리고 이 행렬 안에 있는 이 수들 2, 3, 1, 4 각각은 행렬의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행렬을 쓸 때 이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행렬 전체에다 이름을 붙이고 싶단 말이야. 어떤 이름을. 그때는 이 행렬에다 이름 붙일 때는 보통 알파벳 대문자를 쓴다는 얘기고요. 이 성분도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숫자 대신 문자를 쓰죠. A, B, C나 X, Y 같은 뭐 행렬 안에 미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행렬의 성분을 나타낼 때는 보통 소문자 A, B, C를 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을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대문자로, 그리고 성분을 수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행렬이 좀 사이즈가 커지면, 다시 말하면 행의 개수나 열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은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을 다 쓰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조금 더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행렬에 I행과 J열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 I행과 J열입니다. 행렬에 I, J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 자체가 행열이죠.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I행, J열에 있는 성분은 I, J 성분이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기니까 이 I, J 성분을 보통 이렇게 AIJ와 같이 첨자를 2개 써요. 첨자라는 건 문자의 오른쪽 아래에 붙은 걸 첨자라고 부르는데 이 첨자 2개를 써서 앞에 있는 I는 행, 뒤에 있는 J는 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행렬이 있는데 I번째 행과 J번째 일이 교차하는 부분에 있는 걸, 이것을 I, J 성분 또는 AIJ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는 행렬 P를 볼까요? 위에는 행렬 P에서 우리가 이 행렬의 성분은 A는 뭐예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니까 1,1 성분, B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니까 1,2 성분, 1,3 성분, 2,1, 2,2, 2,3 성분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간단히 우리가 AIJ를 써 나타내면 위와 같이 쓸 수가 있다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I행 J열의 성분은 I, J 성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좀 더 간단히 이렇게 A의 IJ, 뭐 때로는 A 말고 다른 문자 쓸 수도 있습니다. B의 IJ, 그건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 행렬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행렬을 조금 더 간단히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그냥 소괄호 안에다가 P 안에다가 AIJ만 쓰고요. I는 1, 2, J는 1, 2, 3이라고 쓰면 I의 1부터 2까지가 들어가고 J의 1, 2, 3이 들어간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행렬을 전부 다 표시할 필요 없이 요 정보만 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건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요 행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P, A의 IJ라고 쓸 건데,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행렬의 꼴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간단히 그냥 이렇게만 쓰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만 쓰면
행이 몇 개인지 열이 몇 개인지 안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i가 얼마까지인지 j가 얼마까지 쓸 텐데 그 대신에 그냥 이 뒤에다가 2 곱하기 3이라고 써서 요 부분 말이지. 요렇게 써서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쓸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아, 이 P라는 행렬의 성분은 A, I, J인데 I는 1부터 2까지, J는 1부터 3까지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우리가 행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풀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할게요. 아, 보기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보기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자, 행렬 A가 있는데 가로 열고 스몰 a의 ij라고 썼죠? 무슨 뜻이에요? 요 aij라는 건 뭐다? i행과 j열이 교차하는 데 있는 성분을 나타낸다. i, j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스몰 aij의 가로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 행렬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여기가 a11, a12, a13 맞죠?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다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릴 때가 있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점의 좌표를 나타낼 때는요. 오른쪽으로 가면 X좌표가 커지죠. 앞에 게 커집니다. 그쵸? 근데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Y좌표 뒤에 게 커지죠. 근데 행렬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행이니까 같은 행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숫자가 같고 같은 열에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겁니다. 이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돼. AIJ가 I행의 J열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죠? 자, 1번 제2열의 성분을 구하라 그랬어. 이 열이 어디야? 이게 열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답은 2열의 성분 6과 3과 0 3개가 있을 거고요. 2,3 성분 뭐예요? 이건 A, 2, 3이랑 똑같은 거고 2행 3열의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행은 여기에 있고요. 3열은 여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바로 2행 3열에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A12, A21, A23, A3이 구하랬어. A12는 어디야? 여기 있는 거네. 요 놈이죠? 얼마예요?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21은 어디 있습니다? 2행 1열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건 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A23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A32는 여기 있으니까 0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기본 문제 18-1번입니다. 행렬 A의 IJ 성분 AIJ가 다음과 같을 때 행렬 A를 구하라 그랬어요. 1번부터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1번은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I와 J가 같을 때는 AIJ가 2다. 그리고 I와 J가 다를 때는 AIJ가 0이다. 그리고 I는 1, 2, 3, J도 1, 2, 3으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행렬을 그냥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행렬의 성분에 대한 조건만 준 다음 행렬을 찾으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일단 I가 1, 2, 3이고 J가 1, 2, 3이니까 I가 뭐예요? 바로 I, J 성분을 AIJ라고 썼으니까 I가 행의 개수입니다. 그쵸? J가 열의 개수예요. 따라서 행과 열이 3개인 3 곱하기 3행열이 될 거고요. I와 J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행과 열이 같을 때는 그때의 성분은 2다 그랬어요. 그럼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요 3개는 2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 행과 열이 다르다. 그럴 때는 전부 다 0이다. 나머지는 0이다. 요런 행렬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AIJ가 2i 플러스 j-3이라고 했습니다. 이 AIJ는 I, J 성분이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고 행은 2개고요. 열은 3개니까 2 곱하기 3행열. 행이 2개 있고 열이 3개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 들어갈 건 1, 1 성분이니까 I와 J에 둘 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 맞죠? 얘가 A11이죠. 11 대입하면 3 빼기 3, 0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면 I 앞에 개수가 2이기 때문에 I가 1 커지면 요놈은 2 커져요. 그래서 2하고 1 대입하면 실제로 2가 되고요. 그 다음은 4가 될 겁니다. 그쵸? 밑에도 똑같이 네 여기다가는 I에다가 2, J에 1, 2, 1 대입하면 되고 여기는 2, 2, 여기는 2, 3 대입하면 되니까 다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18-1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요 단원에서 해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제 행렬이 언제 서로 같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좀 하러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그 소제목이죠. 서로 같은 행렬. 행렬의 같은 꼴과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봅시다. 여기에 세 개의 행렬 A, B, C가 있어요. 근데 A, B, C를 관찰을 해보면은요. A도 행이 2개, 열이 3개. B도 마찬가지로 행이 2개, 열이 3개. C도 마찬가지로 행이 2개, 열이 3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A, B, C는 모두 2 곱하기 3행렬로 쓸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같다.
각각이란 말인 앞에 두 개가 나왔으면 이 두 개가 모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의 개수도 같고 여러 개수도 같다. 그럼 어떻다? 얘네들은 같은 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행렬 A, B가 같은 꼴이면서 동시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서로 같을 때 대응하는 성분끼리라는 건 요 성분에 대응하는 거 얘고요. 이 성분에 대응하는 거 얘죠. 그쵸? 그래서 각각의 행과 열이 일치하는 성분끼리 모두 같으면 두 개의 행렬은 서로 같다고 하고 A = B라고 나타낼 겁니다. 뭐 거의 당연한 얘기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행렬 A, B가 같은 꼴이라는 얘기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같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두 개의 행렬 A와 B가 같다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두 개는 같은 꼴이어야 돼. 그러니까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행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대응하는 성분이 같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행렬이 서로 같은 조건 해가지고 요놈과 요놈이 같으면 A11과 B11, A12와 B12, A21과 A22, A21과 B21, A22와 B22가 같다. 이 네 개가 모두 같을 때 같다라고 했는데요. 요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을 가지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2차 정사각 행렬을 거의 쓸 거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더 사이즈가 커져도 같다는 얘기는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같은 행렬에 성질해놓고 1, 2, 3 나왔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A랑 A랑 같은 거 당연한 얘기고 A랑 B랑 같으면 B랑 A랑 같다. 그리고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A랑 C랑 같다.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개의 행렬이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2 곱하기 1 행렬이죠. 행 2개, 열 1개. 그럼 같으려면 얘도 2 곱하기 1 행렬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그 2x-y, x-y 4개의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2x-y가 하나의 성분, x-y가 하나의 성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요놈과 요놈으로 이루어진 1 곱하기 2 행렬, 얘도 1 곱하기 2 행렬이 됩니다. 두 개 행렬이 같으려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1번은요.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맞죠? 2x-y는 1, x-y는 5가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 1,1 성분과 1,1 성분이 같다. 그리고 1,2 성분과 1,2 성분이 같다. 결국 이 행렬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연립방정식을 하나의 행렬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그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편한 점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수학 원의 행렬 단어는 사실 약간 맛보기의 느낌이 강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행렬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뤘는데 그게 완전히 축소가 돼가지고 그냥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만 배우거든.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뭐 이거 연립방정식이랑 행렬의 관계 예전엔 좀 깊이 있게 다뤘는데 지금은 깊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풀면은 x는 -1, y는 -3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x는 5, y는 7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18-2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g, u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두 개 행렬이 같다고 했습니다. 둘 다 행이 두 개고 열이 두 개인 2차 정사각 행렬이고요. 두 개 행렬이 같으려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1,1 성분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거 1,2야 2,2야? 1행 2열이죠. 그대로 읽으면 돼. 1,2 성분 1,2 성분 같다. 그 다음에 2,1 성분 2,1 성분 같다. 마지막 성분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번호를 매겨둘게요. 미지수가 4개예요. x, y, g, u. 미지수가 4개인 연립방정식 안 배웠지만 잘 보면은요. 하나씩 체크해서 대입하면 금방 풀립니다. 3번식에는 y 하나밖에 없죠. 그죠? 3번식을 풀어보면 y는 2가 나올 거고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3번식에서 구한 y는 -1을 2번식에 대입하면 2번식이 3g-5는 4가 될 거고요. 풀면 z는 3이 나옵니다. 다시 z는 3을 어디에다가 1번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u는 1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u는 1을 4번에다 대입하면 2x는 2, 그래서 x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x, y, g, u 4개의 값 구했습니다. 자, 행렬의 뜻과 행렬의 뜻이죠. 그리고 언제 행렬을 같다고 하느냐 알아봤는데 요 단어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단원이었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용어만 잘 숙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단원은 예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